안녕하세요, 그냥입니다. 안녕하세요, 까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초아입니다. 우주먼지들의 하찮은 이야기. 우주! 오늘의 주제는 화인데요. 화, 네, anger. 이거를 왜 하게 됐냐면 저희가 지난달에 한 청취자분에게 메일을 받았는데 그분이 출판사 마케터로 일하고 계셔가지고 회사에서 출간하신 멘탈 아츠라는 책을 추천을 해주시면서 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도 재밌겠다. 그 책이 이제 그런 화를 다루는 법에 대한 얘기인가 봐요. 저희가 책은 못 읽었는데 이 주제는 괜찮은 것 같아서 책 내용과 상관없이 화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진짜 엔간하면 읽을 법도 한데 저희가 이 정도예요. 저희 수준이. 책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답장도 못하고 네. 주제만 딸랑 가져왔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안해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고 감사해요. 그 HSP 편도 재밌게 들으셨다고 그거 듣고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책 언급 안 해도 된다고 하셨었는데 그 책 제목이 정확히 멘탈 아츠, 부처의 지혜로 배우는 제대로 화내는 기법. 부산아기 류순 작가님의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안 읽었지만 어쨌든 책은 읽으면 좋으니까요. 네. 마음의 양식이 될 겁니다. 네. 이분이 반응하지 않는 연습도 쓰셨대요. 근데 그게 많이 팔렸나 봐요? 오, 반응하지 않은 연습. 반응하지 않는 연습? 반응하지 않는 연습 나 요즘 많이 하고 있어. 회사에서. 직장인이 되려면 해야 될 것 같긴 해. 나 근데 엄청 예민한데 예민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고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친구들한테는 발연기였었던 걸로 판명났잖아요. 근데 나 최근에 회사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나랑 선배랑 같이 있는 모습을 더 선배들이나 높은 직급에 있는 분들이 보면은 괜히 그러는 거 있지. 약간 야 그냥아 제가 더 괴롭히냐? 이거를 한단 말이야. 같이 있는데 개노잼. 걔 노잼이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근데 내가 진짜 사회성이 날아간 것 같은 게 몇 번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불편해가지고 한 번은 그냥 그 얘기를 듣다가 사무실을 나왔어. 반응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거기서 나도 여러 가지 반응을 해봤거든? 아니라고 잘해주신다고 해도 사실 엄청 잘해주는 것도 아니니까 연기처럼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결국 빈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또 막 좀 장난스럽게 왜 그런 얘기 하시냐고 저 그럼 뒤에 가서 더 갈굼당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좋은 결말은 안 되더라고. 항상 보면은. 그래서 진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뭐 그런 완전 반응하지 않는 연습이지. 근데 사실 이것도 반응이기는 해. 나가버리는 거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들으면은 자리를 피하거나 못 들은 척하거나 그냥 이러고 마는데 난 그게 신경이 안 쓰이는 사람인 척하는 거야. 항상. 무슨 말을 들어도 그냥 흘려듣거나 장난스럽게 굴거나 하는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한단 말이야. 나는. 힘들다. 고도의 그거다. 근데 내가 요즘에 그걸 잘하나 봐. 그래서 저번에도 또 선배랑 둘이 있는데 또 이제 높은 직급의 분이 오셔가지고 땡땡아 너 그냥 때리지는 않지? 이러는 거야. 선배가 저 사람은 안 때려요 이랬어. 그러니까 그 분이 입으로 때리는 것도 폭력이야 이러는 거야.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으면 진짜 완전 선배가 날 괴롭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 근데 거기다가 또 부정을 하려니까 연기하는 것처럼 될 것 같은 거야 또. 근데 그 선배가 그러는 거야. 그냥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런 말 하나하나 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스타일 아니에요. 얘 되게 무뎌요 이러는 거야. 근데 아닌데 솔직히 아닌데 그래서 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좀 뿌듯한 거야. 나 그래도 연기 잘 했나 보다. 그래서 아무튼 요즘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되게 걱정되게 말한다. 그래? 나 걱정돼? 아싸. 좋아하는 것도
저것까지도 옷 걱정되네. 내려보면 멍짜고 있는 거 아니야? 100% 그런 느낌인데? 모르겠어. 나 또 되게 이상한 데서 무디거든 또. 음. 그러니까 별로 막 그걸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스트레스 안 받아 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또 어쩌다가는 진짜 사소한 걸로도 뭐 화가 나거나 예민해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 근데 어쨌든 회사 내에서는 지금 뭔가 막 예민한 사람인 걸 티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사실 이 마케터분이 책 소개 같은 거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따로 읽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했거든. 화를 평소에 많이 내지는 않기는 한데 내게 되면 어쨌든 잘 내야 되잖아. 화가 진짜 너무 뜬금없이 팍 내버리면은 진짜 오히려 졸렬한 사람이 돼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주변에서도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은 이게 진짜 약간 품격 있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화를 낸다는 표현도 안 어울려. 그 사람들은 화까지 가지도 않는 것 같아. 딱 어른스럽게 지적할 부분에 대해서만 딱 지적하고 이렇게 딱 끝내고, 근데 진짜 미성숙하게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까지 막 부끄러워지고. 근데 너네는 평소에 화 내? 많이 내? 근데 화를 내는 거가 진짜 어쨌든 별로 안 좋지 않나? 그러니까 화가 어떤 의사소통의 방식 중에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안 들리지 않아요? 누가 화를 내면? 그러니까 화를 낼 거면은 포장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어쨌든 그건 나는 화가 아니지 않아? 그 순간?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은 화가 풀릴 수도 있는 거잖아. 표현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인 것 같아. 음. 근데 나는 또 그 미성숙하거나 너무 이 감당이 안 되는 당황스러운 그런 감정을 막 폭발하는 그럴 만한 일에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 그게 그러니까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뭐 좋을 거는 없겠지만 본인한테든 누구한테든 그렇게 표출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에는 그런 반응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런 일이 살면서 많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평소에 그러니까 저는 화를 10대 때까지는 내가 화를 낼 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20대 초반에랑도 뭐 동기들이랑 놀 때도 막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막 술 먹고 얘기하면서 화를 내본 적이 있냐 이런 질문을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보면 막 없었던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화가 잘 안 나고 화를 내본 적이 없나 했는데 뭔가 20대 초반에 그런 막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거에 관심이 생기고 난 후로는 화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지. 화가 너무 잘 나고 자주 나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내가 그 기준이 생겼나 봐. 그래서 더 화나는 포인트들이 들어오고 근데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막 화를 내고 이런 거는 여전히 잘 못하고 안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없어. 가까운 사람한테도 화 안 내? 가족이나 애인, 동생이나 뭐.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안 그래도 어저께 함수한테 내가 화를 언제 냈지? 화 내면 나 어떻게 하지? 물어봤는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화나면 운대. 화나면 울었던 것 같대.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화 낼 때 그 표출하는 방법도 그 상대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것 같고. 맞아. 막 뉴스나 이런 거 보고 화 날 때는 보면서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막 그런 거 뭐 기사 캡처해가지고 어디 인스타 같은 데에 욕하고 올리거나 이러면은 좀 해소가 돼. 그리고 나는 그런 약간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 어디서 건너 듣거나 했을 때 좀 그런 본인이 높은 위치에 있거나 뭔가 힘이 있어. 근데 오만한 사람들을 볼 때가 약간 화나는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자기의 그런 영향력을 너무 자기를 과신하고 막 사용하는 사람들을 볼 때 열받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 근데 이제 그거는 근데 더 작은 단위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데 뭔가 함부로 하거나 좀 그런 사람들 봤을 때 잘 열받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그냥 뒷담화를 하거나 그랬던 것 같고 이게 내가 만약에 직접 겪는 일이야?
그럴 때는 그게 화로 잘 안 가는 것 같아. 오히려 더 표출하고 싶어. 내 의사를 전하고 싶어. 그럴 때는 그냥 오히려 더 차분하게 그냥 평소에는 내가 막 웃으면서 표정 관리를 하면서 막 이렇게 빈말도 섞어가면서 이렇게 상대를 대한다면 좀 화가 나는 순간에는 그냥 모든 그런 불필요한 반응, 리액션 같은 것들이 다 하기가 싫어지고 그냥 정색을 하고 할 말을 한다. 이 정도가 내가 하는 최대치의 표현인 것 같아. 맞아. 나도 하고 싶은 말은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뭔가 나는 가끔 느끼는 게 나는 내가 화가 안 났거든? 근데 내가 얘기를 하면은 왜 이렇게 화를 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남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방금 그렇게 화를 냈나? 순간 왜냐면 난 모르잖아. 그치, 좀 내 무한하지. 말투를 모르고 진짜 내가 화낸 건가 싶기도 해. 근데 그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내가 낼만 하기 때문에 낸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내가 뭔가 좀 잘못했나? 싶고 화를 내면 안 되는 건가? 싶으니까 어렵죠. 근데 저도 이거를 이제 제일 잘 알 수 있는 건 가까운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너 이래라고. 근데 내가 화나면 화를 내지 않고 수동 공격을 한대. 말을 꼬아 말하거나 그런데 그래가지고 차라리 화내는 게 건강한 거다 싶은 거야. 사람 피 말리는 것도 아니고 그건 괜찮은 척하면서 막 화 안 났다고 하면서 계속 화나게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라는 거를 안 것도 되게 최근이고, 그리고 뭐에 화나나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저는 좀 이렇게 가식적이거나 막 그런 걸 못 견뎌요.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답답한 소리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화냈던 기억들을 생각해보면은 예전에 어떤 분이 한 공간에 있었어요. 뭘 준비하면서. 근데 몇 살인지 서로 처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 92년생이다. 그랬더니 좋겠다 어려서 뭐 이러는 거예요. 난 그 사람 나이를 알았었거든. 그 사람 91년생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1살 차이 아니야 우리? 그랬어.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 그래도 뭐 이런다? 그러니까 이게 좋겠다라는 말이 진심 같지도 않고 그냥 스몰 토크. 그게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냥 그 사람 안 좋아하는. 나 그 이전엔 안 싫어했거든? 근데 나 그 말부터 싫어했어. 바로 싫어했어. 싫다고 얘기하고 다녔어. 아니 그게 뭐야?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보다 10년 젊은 것도 아니고 거의 뭐 몇 개월 차이도 안 나. 근데 뭐가 젊어서 좋겠다야? 그랬더니 뭐 한 해가 달라 뭐 이래가. 그것도 다 비루한 변명 같고 그냥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게. 진짜 너무 열받잖아. 그게 뭐야? 1살 차이 몇 개월 차이인데. 그래가지고 실시간으로 화나고 있어. 도대체 그 의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너무 당황스러워. 그래서 나 실제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어. 뭐 하는 거요? 뭐야 그게 뭐 하는 거야? 이상하네? 그러고 말았다? 그러고 말도 안 했어. 나 그런 순간을 진짜 못 견디겠어. 그냥 내가 빈말 같은 거. 사고를 하기 전에 화가 나와. 이런 적이 되게 많은데. 진정됐다. 또 어떤 또 얘기하는 눈알이. 또 얘기하면 눈이 돌아버려 그냥.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난 차라리 나한테 화를 내거나 해도 그게 논리가 맞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닌데 아닌 걸 내가 뻔히 아는데 기만하는 느낌? 솔직하지 못하거나 젠체하거나 이런 것들 있죠. 한번 수업 시간에 좀 긴 얘기지만 이제 in short 요약을 하면 어떤 분이 영화를 틀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영화에서 좀 위선적인 게 있었어. 그래서 이거 위선 아니냐? 너 이 목표 때문에 이 장면 넣은 거 아니냐? 말했어. 누가 봐도 그 목표 때문에 넣은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대. 그럼 왜 넣었냐? 그랬더니 이건 영화에서 중요한 게 아니래. 그 순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중요한지 중요 안 한지는 관객이 판단하는 거고 감독은 무엇이든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목표로 넣은 게 아니면 무슨 의미로 넣었냐고 하니까 왜 대답을 못하냐. 그러고 막 지랄을 했어요. 뭐라고 그게 했어요. 그분이 만든 영화였어? 그분이 자기가 만든 영화 틀었는데. 근데 현재는 이제 그분이랑 되게 친해졌어요. 왜냐하면 왜 친해졌냐면 내가 나중에 그 얘기를 또 물어봤어. 왜 그때 그런 식으로 대답했어? 그랬더니 사실 조금 젠체한 것 같대 자기가. 그럼 네가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해하지 않느냐. 같은 감독으로서 그래. 그 목표 때문에 좀 위선적이더라도 그 장면 넣을 수 있지. 어떤 효과가 있다면. 근데 왜 그 말을 안 하냐. 왜 그 말을 안 하는 거냐. 나 그 말만 하면 널 다 이해해 줄 건데 왜. 그래가지고 그 순간부터 친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디겠는 거야. 왜 말하면 되잖아. 근데 아닌 척하는 게 싫은 그게 너무 싫어. 그게 너무 싫어서 진짜 견딜 수가 없어요. 네. 91년생 그분이랑 이제 91년생 그분은 그 다음에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싫어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근데 이분은 그 다음에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사실 그런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어려웠다. 그렇지만 그런 목표가 맞다. 내가 말한 게 맞다 해서 오케이. 너 마음 알았으니까 화해했어. 바로 친해졌어. 근데 이런 대화가 오가지 않으면 안 되고 뭔가 하여튼 나는 거의 공통된 그게 있거든? 그래서 나를 화나게 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날 화나게 하지 않아. 오, 신기해. 근데 어떤 사람은 날 계속 화나게 하잖아. 한 번만 화나게 그럼 나 걔랑 친구 안 해. 왜냐면 걔는 앞으로 또 그럴 거야. 왜냐면 뭐 때문에 내가 화나는지를 모르니까. 혹은 알아도 그걸 고칠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본인은 누가 나한테 화내는 거 좋다고 하지 않았어요? 좋아. 누가 자기한테? 누가 나한테 화내는 거 좋아. 누가 자기한테 화내면 좋대.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단계가 있는데 리얼로 진짜 혼내킬 수 있잖아요, 나를. 야단 맞을 때는 되게 풀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또 잘못했네, 또 실수했네 하고 그다음 못 깨겨요. 그러니까 저는 화로 반응하진 않아요. 이미 나한테 화가 났다는 거는 내가 잘못한 거야, 100%. 그래서 깨갱하고 그거 말고 그냥 좀 그 정도의 화가 아닌 거 있잖아요. 약간의 장난, 한 10%의 장난과 90%의 화는 좋아. 재밌어. 뭔가 괴롭히고 싶어서. 근데 100%의 화는 도저히 괴롭힐 이건 진짜 장난을 못 치잖아요. 그럼 그냥 죄송합니다 하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 막 티순이 같은 애들이 언니가 좀 알아서 해. 진짜 연락하지 말고 막 이러면은 그러면 그래도 한 번 더 연락하면 해줄 것 같아 왠지. 그러면은 미안해. 난 너 없으면 안 되잖아 하면서 뭔가 기분이 좋아. 본인이 기분이 좋아? 기분이 막 좋기까지는 않은데 그래도 뭔가 괜찮아. 막 그렇게 괜찮은. 왜 좋은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유를 물어봤잖아요. 왜 좋지? 뭔가 저는 이렇게 제가 찡얼대는 게 좋아요. 내가 그 행위를 하는 게 좋아. 그래서 화내는 사람한테 찡얼댈 수 있잖아.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그럴 수 없는데 그래서 그냥 해줘 막 그러면 싫어 언니가 해. 그러면 해줘. 너는 뭐 그런 마음도 없냐? 넌 이타심도 없어? 막 이러면서 막 건드리면 또 해줄 때도 있어. 잘하면. 근데 내가 그렇게 막 징징대는 게 좋아. 재밌어. 아니 어제도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 너무 다른 인간이야. 아니 어제도 티순이 여행 가 있는데 뭐 해달라고 연락했다며요. 네, 피드백 해달라고. 진짜 자주 써먹는다. 네, 진짜 자주 연락해요. 근데 한 이틀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고서 어저께 언니 내가 휴가 와 있어서 제대로 못 봤네. 그래서 내가 괜찮아 그랬더니 근데 지금 봤어. 그래 본 거잖아. 그럼 해준다는 거거든. 그래서 뭐야 얘기해봐. 그럼 또 막 천재적인 답변을 얘기해. 막 현실적이고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답변을 막 얘기해. 그러면 넌 정말 최고의 천재야. 이렇게 말하면 또 답장이 없어. 이제 거기까지 대화. 마음에 드는 대화는. 뭔가 나는 난 그게 싫어. 내가 감정이 속으로는 되게 널뛰는 사람이어서 주변에 티를 내는 게 싫어서 일부러 더 감정을 차단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회사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막 그렇게 크게 동요를 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 같거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좀 갑자기 나도 모르게 확 폭발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좀 된 얘긴데 이것도 막 모두의 앞에서 공개적으로 화를 냈던 경험이 그 제일 최근이 2년 전인가? 다 같이 예천 여행 갔을 때? 나 없었다. 너는 없었고 까불이랑 그 동기들 몇몇 해서 5명 했나 그때 총? 5명이서 차를 빌려가지고 1박 2일로 놀러를 갔었어. 여행 잘 하고 그게 언제 터졌냐면은 돌아오기 직전에 예천에서 좀 유명한 오징어 불고기 집이 있었어. 개 맛있었음. 그래서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나는 좀 살짝 마음에 안 들었던 게 그때 배가 고팠었나? 다? 안 고팠어. 그치? 그러니까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밥 먹을 때가 아니었거든. 밥 먹을 시간이 아니었는데 오징어 불고기로만 5개를 시키자는 거야. 근데 나는 이게 같은 메뉴로 다 통일을 시키는 것도 싫고 양을 이렇게 많이 시키는 것도 싫은 거야, 나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최종 결정권자가 이제 티순이었으니까 티순이가 이제 애들이 막 이리저리 시끄럽고 막 하니까 아 그냥 이렇게 해 해가지고 오징어 불고기만 4개인가 5개를 시켜버린 거야. 그때부터 나는 이제 알았지. 이거 어차피 다 못 먹고 남길 텐데 왜 이렇게 많이 시켰지? 뭔가 음식 남기는 게 나 싫으니까 막 굳이 쓸데없는 일을 한 것 같아서. 근데 나왔는데 진짜 다 대접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오징어 불고기 대짜를 4개 시킨 여자들이 된 거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애들이 깨작깨작 거리면서 엄청 많이 남은 거야, 음식이. 그래서 뭐 시킨 것 중에 하나는 거의 그냥 아예 새 거였고 하나는 반이 넘게 남은 거야. 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냥 애초에 내가 원하는 메뉴도 안 시켜줬고 엄청 많이 시켰고 결국 남았는데 막판에 화났던 이유가 나는 애초에 원래 배가 안 고팠으니까 적게 시키자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내가 밥을 적게 먹는 거에 대해서 애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아, 역시 소식자랑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티순이가 언니가 싸가라는 거야. 남은 음식은 언니가 싸가라고. 근데 그게 마치 여기가 너무 맛있어서 이거를 싸가서 가서도 먹어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짬 처리를 나한테 하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정확히 어떤 대사에서 내가 터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완전 정색하고 나는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적게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냐고. 그리고 난 처음부터 많이 안 먹고 싶다고 얘기했고 왜 남은 걸 다 나한테 가져가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막 뭐라 했어. 근데 내가 그때 좀 화를 크게 냈어.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애들이 좀 다 당황한 게 눈에 보이는 거야. 특히 티순이가 엄청 그 내 말에 상처받은 게 다 보이는 거야. 그 눈빛 동공 지진 막 오는 거 보면서 화를 내고 나서도 그렇게 화를 내니까 마음이 하나도 안 편하더라고. 뭔가 화를 냈는데 화가 풀린 느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을 차라리 감정을 좀 덜어내고 얘기를 했으면은 애들도 그 자리에서 아, 그러네. 뭐 티순이가 잘못했네. 막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갔을 수 있는데 내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갑자기 화를 내니까 애들이 다 당황해가지고 아무도 이거를 팔로우를 못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더 분위기가 어색해진 거지. 근데 나도 근데 그렇게 화내버리니까 화가 안 풀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야. 별로 그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날 다 같이 이제 서울로 돌아오고 헤어지고 나서 따로 미안하다고 했단 말이야. 내가 티순이한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설명하면은 진짜 별거 아닌 걸로 화난 것 같이 들리잖아. 아니 근데 열받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었어. 그 안에서 나만 소식자라고 매도당하고 너 때문에 음식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게 난 너무 기분이 나빴던 거지. 그냥 난 내 탓하는 거를 못 견디는 것 같아. 좀 넘겨짚어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그거를 난 진짜 못 참는 것 같아. 나는 그런 상황에서는 바로 얘기하는 것 같아. 상대가 누구든. 나도 근데 좀 비슷한 것 같아. 포인트가. 그러니까 오해받는 상황에서 확 급발진해가지고 맞아. 아니라고 막 일단 무조건 그걸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 맞아. 아니 아닌 건 아닌 건데. 맞아. 그러니까 나를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나라고 생각하고 또 이러잖아. 이게 난 너무 싫은 거야. 맞아. 그래서 그건 완전 비슷하다고 느꼈고 근데 그 아까 전에 까불이가 가식적인 거 못 참는 거? 그것도 나도 너무 공감되고 너무 알겠어. 내가 너무 싫어하는 포인트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진짜 싫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감정이지 뭔가 이렇게 욱하진 않아. 그래서 그거 되게 다르다고 느꼈어. 근데 아까 그냥 얘기야 오징어 불고기집 있잖아요. 거기서 제 기억에는 그냥이 자기 몫을 안 먹어서 그래 뭐 이랬을 거야 아마. 맞아.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반응으로 기억하고.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음식이 남았다 이거였어 결국. 근데 진짜 그때 생각의 전환이었어요 나는. 왜? 왜냐면 맞는 말인 거야. 그냥의 말이? 아니 우리가 많이 먹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많이 먹으라고 얘기하는 건 터부시하면서 왜 적게 먹는 사람한테는 그냥 그렇게 쉽게 왜 이렇게 적게 먹으라고 얘기하니. 근데 진짜 너무 그렇잖아. 많이 먹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많이 먹으라고 하면 욕먹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네?
맞네? 그리고 우리 그 동기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 많이 하고 그날 진짜 응. 걔한테 화낸 게 아니라 우리 다 혼나야 되는 거였어. 진짜 나도 혼나야 됐었고 너무나도 가만히 있는 애를 뭐라고 했어요 계속. 그래갖고 사실 먹는 양이 비슷했는데도 사실 지들도 그렇게 많이 먹지도 못해. 그래서 괜히 한마디 얹는 거 있잖아. 조리돌림을 당해가지고 결국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때 완전 낯설게 하기 기법으로 와 이거 진짜 맞네? 왜 이 생각을 못했지 하고 나는 진짜 얘 너무 똑똑한 거야. 근데 그 순간 무섭긴 했어. 뭔가 그 얼어붙은 분위기가. 그래 어떻게 그러면 다시 그냥 수습됐어? 아무도 아무 말도 못했어. 그냥 아무도 그냥 다 벙찐 채로. 그러니까 이게 아싸의 화내는 방법인 거지. 내가 이런 다 조용히 해. 진짜 다 조용히 됐어. 이런 게 싫은 거지 나는. 그 밥집에서 그 맛집에서 우리 테이블만 그냥 묵념합시다가 된 거야. 그래서 아무도 그 까부는 애들도 다 그냥 아무 말도 못한 채로 있다가 몰라 그 이후는 필름이 끊겼어. 기억도 안 나. 필름이 끊긴 채로 정신차리니까 서울이었어. 어떻게 왔겠지만. 어떻게 하니까 왔겠지.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그 말이 너무 똑똑하다는 생각과 내가 진짜 안 이랬구나. 그리고 다 비슷하게 먹었거든 사실. 그것도 너무 킹받았겠다. 너네도 엄청난 대식가는 아니야 사실. 다 비슷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 와중에 티순이가 얘를 챙긴다고 한 말인 것 같았어. 얘가 못 먹고 있거나 하고 뭐 싸가라는 것도 네가 이 자리에서 못 먹었는데 돈은 똑같이 내니까 얼마나 아까워. 그러니까 가져가서 뭐 부모님하고라도 먹어라 이런 걸로 난 이해했단 말이야. 걔는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야. 그렇겠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얘 말이 맞았어 그때는. 근데 그 이전에 나는 이미 오징어 불고기 메뉴 별로 안 좋아해서 숯불 불고기를 하나 다른 걸로 해달라고 했는데 묵살 당했고 바로 묵살 됐고 그걸로만 4개를 시킨다고 하니까 3개만 시켜 이것도 묵살 당했고 맞아. 이랬는데 나보고 너가 안 먹어서 남은 거 싸가라 집에. 3개만 맞아 3개만 시켰을 때 그걸 누구 코에 붙여 언니 다 언니 같은 줄 알아 막 같이 일하고서 막상 안 먹으니까 막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견이 없이 우리가 다 잘못한 거야. 그냥 100%. 그래서 다 그걸 알고 그냥 나 잘못했다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 뒤로 티순이가 손이 작아진 건가? 트라우마네. 오불 트라우마네. 오불 트라우마. 너무 이상하게 음식 너무 조금씩 시키잖아. 맞아. 그 뒤로. 손이 그걸로 또 욕먹잖아. 맞아. 이러면 이랬다 저러면 저랬다. 맞아. 양심의 가책도 없이 뭐라고 하니까. 근데 사실 나는 그 경험도 나한테 이제 흑역사인 거야 살짝. 그래서 원래도 나 진짜 너무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았는데 그날 그런 사람이 됐고 그것도 이제 한 2년 전 일이니까 그 뒤로는 뭐 사람 앞에서 되게 공개적으로 뭐 꼽줬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막 싸해질 정도로 화를 낸 적은 없거든. 근데 그걸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 나는. 이게 욱하면은 나도 모르게 갑자기 팡 터지니까 언제 또 그렇게 될지 모르잖아. 분조장이네. 살짝 그런 것 같아. 근데 또 막상 진짜 내가 너무 편한 사람들 있잖아. 너무 편한 사람들한테는 안 그러거든. 그러니까 화로 쌓이기 이전에 먼저 약간 좀 짜증스러움이나 예민함으로 표출이 돼버려가지고 화로 쌓이지도 않고. 근데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은 안 되거든 사실.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싫어. 그래서 자꾸 저번 화 얘기하게 되는데 저번 화에서도 그 민폐 끼치는 캐릭터가 영화 안에서 막 난리치는 거 너무 보기 힘들다고 그랬잖아. 지난 화, 지지난 화. 나 그런 사람이 되기가 너무 싫어서. 좀 이성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나는 이성적인 사람은 못 되거든. 그러니까 더 감정을 남 앞에서 표출하는 거를 별로 안 하고 싶어서 많이 자제하고 평소에도. 그래서 평소에 참아버릇 하니까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이게 쌓이니까 속에서. 그치. 근데 또 화가 내가 화를 낼 때는 내가 상처받았을 때 화가 나가는 것 같거든. 약간 다는 아니지만 이게 내가 이미 뭔가 다쳤으니까 이거를 나도 다치게 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그런 의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본능적으로 화가 나가는 순간은 그런 것 같아. 내가 아플 때. 내가 이것 때문에 아팠을 때 그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건 연인한테는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 연인한테 뭔가 상처받았어. 이 말이 너무 아팠어. 그러면 나도 수동 공격 같은 걸로 화를 내는 것 같은데 아까 말한 그 91년생 분 같은 건 상처받진 않았거든? 그냥 진짜 단순한 화인 것 같아. 뭔가 솔직 강박증이란 말을 최근에 들었어요. 제가 친구한테. 너 솔직 강박증 아니냐. 그것도 ADHD 특이다.
아 근데 모르겠어. 근데 남한테도 그런 거를 원하는 것까지도인진 모르겠는데 본인한테 있어서는 좀 그래서 막 자기 얘기 막 다 해버리기도 하고. 나 좀 남한테도 원해. 솔직한 거를 좋아하고 그런 맞아. 것도 특이라고 들었어. 아니 그 오은영 선생님 나오는 방송 중에 짤로 봤던 건데 방송은 안 보고 어떤 연예인인가? 인플루언서가 나와가지고 자기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가식적인 것 같고 보기 싫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은영 선생님이 왜 꼭 무조건 다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이렇게 막 역으로 질문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또 예를 들어서 그 91년생인 분이 나보다 한 살밖에 안 많으면서 아 좋을 때다. 아 뭐 1년 1년이 달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속으로는 '아 피곤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그냥 그게 끝인 것 같아. '아 저 사람은 뭔가 나이에 콤플렉스가 있나 보다.' 그냥 이러고 끝이고 막 화가 나지는 않아. 근데 그런 의미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냥 싫다는 거지. 아 그런 듯. 그래서 그냥 그런 듯. 근데 그 포인트는 좀 각자마다 다 다른 것 같아. 그래서 화가 왜 나는지 같은 거는 근데 어쨌든 내가 뭔가 기대하는 거가 있고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것 같아서 맞아. 그거를 그러면 이제 본인한테 이런 게 솔직한 게 중요한 거구나. 이거를 그래서 내가 화나는구나. 이걸 아는 거가 중요한 거 같고 근데 이거를 그래서 화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는 잘 선택해야 되는 것 같아. 잘 안 되지만 그냥 혼자서 진짜 뭐 일기에 그 화를 막 쓰거나 그렇게 상대한테 아예 표출을 안 하고 그렇게 해소해버리는 게 친구한테 욕하거나 나은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아까 막 얘기한 것처럼 진짜 그냥 이성적으로 감정은 쫙 빼고 할 말만 하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일은 진짜 너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일도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막 상대가 얼마나 막 나랑 그 동등한가? 선생님이고 학생이면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바로 내는 거는 그럼 무조건 안 좋나 생각을 해봤더니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미니진이 갑자기 생각났어. 그건 지금 말하면서 생각나는 건데 그 사람도 평소에는 되게 감정적이지 않게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렇게 화를 냈겠어. 너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 그거는 또. 그 방식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었어. 맞아. 그게 고스란히 전달이 됐어. 맞아. 근데 그 주변에서 보면은 되게 설명하기 힘든데 만약에 회사에서 야 근데 만약에 자기가 화가 났어. 그럼 그거를 되게 사람이 별로여 보이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되게 다양하게. 근데 나는 그 감정적으로 확 폭발시키는 게 뭐가 나쁘냐라고 했는데 나도 그거는 필요해서 필요하다기보다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뭔가 가까운 사람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나는 회사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수동 공격을 하는 사람도 진짜 많아. 근데 그것도 안 좋아. 그러면은 뭐가 가장 내가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화내는 방법이냐라고 생각하면은 뭐랄까 내가 여태까지 봐왔던 회사에서 그런 쪽으로 처세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 화까지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화라는 게 쌓여야지 팍 되는 거잖아. 뭐 까불이처럼 그 1살 차인데 좋겠다라고 한 그 한마디에 화가 팍 나버릴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뭔가 관계 안에서 화를 내는 거는 쌓여서 그러는 맞아. 거잖아. 근데 그게 현명한 사람들은 쌓이게 두지 않고 그러니까 물론 속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이너스 몇 점이 될 수도 있지. 근데 절대 그걸 겉으로는 티를 안 내고 뭔가 딱 적재적소의 상황에서 필요한 말만 딱 하고 빠지는 그걸 내가 봤을 때 아, 되게 어른이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냥 감정적이지 않아. 진짜 엄청 나이스한 분들은 그 말마저 정말 알아듣기 좋게 부드럽게 해주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도 또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이 되게. 그래서
만약에 화를 낸다면 저렇게 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나는 화가 되게 짜증이랑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 짜증은 엄청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를 때 온 사방에 짜증내고 다니게 되는 것 같은데 화는 내가 정확하게 그 뭐 때문에 화났는지가 확실하게 좀 건드려졌을 때 화를 내게 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화를 안 내려고 하다가 괜히 막 짜증내는 게 난 더 나쁜 것 같고 이게 화로 난다는 거를 정확하게 아는 거는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이게 어디서 본 얘기 같은데 이게 화가 난다고 해서 그거를 진짜로 이렇게 상대한테 내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짜증이 아니라 화를 내자. 이거는 중요하지만 그거를 모든 화나는 일에 다 낼 필요는 없고 그중에 어떤 거에 에너지를 쓸 건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좀 이런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좀 맞는 말인 것 같다고 느꼈어요. 진짜 맞는 말 같아요. 그게 막 상대한테도 창피하지만 그렇게 감정적으로 화를 냈을 때 나도 너무 에너지가 많이 쓰이고 내 일상이 막 다 잡아먹히잖아. 그 감정에.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화를 너무 못 낸다는 생각 때문에 화를 내자. 약간 이렇게 생각했었거든. 화내는 거는 되게 건강하고 좋은 감정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화가 났을 때 화를 내지 못하면 잘 못 표현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그 화나는 거를 다 그렇게 화로 표현을 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정확하진 않은데 그 김하온인가? 래퍼? 걔가 얘기했던 것 같아. 걔 좀 득도한 애긴 해. 그니까. 근데 화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너의 어떤 무언가 때문에 내 감정이 이래라는 걸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너의 그 말 때문에 내가 기분이 상했다. 혹은 내가 무시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았다. 이 메시지만 전달하면 되는데 그 방식을 화로 하면은 사실 메시지가 안 들릴 확률이 높고 그게 아니면 무슨 화가 나지? 나는 이제 그 91년생 분한테 내가 화난 건 뭐가 젊어요? 비슷하지 않아요? 아 그러네. 그냥 할 말이 없어서 해봤어. 라고 하면 화가 안 났어. 그냥 아무 말 한 거예요. 그냥 아무 말 한 거예요. 어색하니까. 이러면 화가 안 났어. 근데 말 되도 않는 이유를 대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거든. 근데 그걸 그냥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 사람도 대답할 기회가 있었는데 화로 내니까 그래. 말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 단계에서 그냥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미 화가 난 거야. 그래서 그 단계에서 나도 질문하는 연습을 해야 돼. 맞아. 그러면 그러니까 잠깐 스탑하는 연습을 해야 돼. 잠깐 스탑. 저 사람에게 솔직하게 대답할 기회를 주자. 근데 한 살 차이지 않아요?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질문의 모르겠다. 의도가 뭐냐고 물어봐야 되나? 그 저희가 뭐죠? 아니면은 저는 싸우자는 것 같은데. 이미 화가 나지 않아? 근데 그 말에? 모르겠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개소리야?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근데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일단 1차적인 궁금증을 해결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 나랑 나이 차이 엄청 많이 났나? 몇 년생이신데요?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시는데요? 근데 왜 뭐 많이 달라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기는 해. 내가 계속 질문을 하면은 그 사람도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약간 물음표 살인마 기법으로 간다? 근데 나도 그리고 실제로 궁금하고 나도 궁금함도 있어.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궁금하니까. 맞아. 근데 그 대답이 내가 봤을 때 진짜 대답이 아닐 때 그때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사실 그 사람한테 진짜 대답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맞아. 그 가능성은 아예 배제하는 것 같아.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맞기 때문에. 맞네. 사실 1년 1년 다르다는 게 한 해 한 해 다르다는 게 정말 진실이고 정말로 부러울 수 있는 거잖아. 맞아. 말도 안 돼. 그래? 몇 개월 차이 난다고.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이 뭐지 책에 메일에 이분이 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때 화의 주된 원인이 망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 그러네. 근데 이게 약간 그게 이제 내가 단정 짓는 거잖아. 맞아. 저 사람은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저거 빈말일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화나는 거잖아. 그치. 그 망상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공감되는 맞아. 포인트였어. 또 판단을 하니까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네. 나에 대한 화네. 그럼 결국엔 내가 나를 화나게 하는 거네.
근데 화를 다른 사람한테 내잖아. 그치. 주위에 사람이 점점 적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화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얘기하면서 약간 옛날에 그 수동 공격 녹음했을 때도 좀 생각났어. 맞아. 맞아요. 수동 공격과 불같은 화 중 당신의 선택은? 꼭 해야 한다면, 혹은 들어야 한다면. 아, 내가 해야 된다면 난 화내는 게 나을 것 같고 듣는 것도 화내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도. 그러네. 그게 더 그 순간은 무섭지만 차라리 나아. 맞아. 명쾌하고. 사람 뭔가. 미치게 하진 않잖아, 이거는. 화를 냅시다, 그러면. 수동 공격을 할 바에야 그 화를 내고 그래? 화를 낼 거면 잘 내는 법을 고민해보자. 그럽시다. 그럴 때는 그 뭐였죠? 멘탈 멘탈 아츠. 아츠. 네. 한번 읽어보시면. 아니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읽을 필요가 있겠는데 하는 어. 생각도 들었어. 읽을게요, 진짜로. 네. 좀 배워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네, 오늘 에피소드가 재밌으셨다면 저희 인스타나 들으시는 팟캐스트 어플에 댓글과 리뷰 많이 남겨주세요. 에피소드 하단의 구글 폼 링크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메일 주소 woozomz@gmail.com으로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우주먼지들의 하찮은 이야기는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우주.